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애널리스트 김진구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게임 업종 혹은 플랫폼 업종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타이틀을 보니까 리포트 타이틀을 보니까 네. K 레볼루션 이러면서 AI 엄청 크게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AI 쪽으로 갈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뭐 솔직히 모든 세그멘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네. 이번 자료에서는 이제 특히 로봇하고 이제 모빌리티, 게임 중심으로 좀 더 구색을 준비를 해봤고요. 예. 관련된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추천주 관련 종목들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로봇 모빌리티, 사실 게임은 모르겠지만 로봇 모빌리티는 또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로봇 그 산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로봇 시장 네. 전망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프로젝션 테이블을 좀 보시면은 예. 솔직히 이 부분이 좀 로지컬하게 추정이 들어간 부분이고 솔직히 장기적인 추정치죠. 40년까지 제가 해놨는데 아, 그러네요. 예. 그렇죠. 상당히 긴 시계열이고 예. 여기서 이제 투자분들이 의미를 가지셔야 될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로지컬하게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디베이트할 필요는 존재한다. 예.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가지고 관련된 지표, KPI 지표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해본 거고요. 결론적으로 2040년 기준의 로봇의 토탈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키텍처하고 ASI 기지하고 관련 솔루션들이 다 묶여져 있는 마켓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의 마켓은 약 33조 달러로 추산을 했고요. 글로벌 총 GDP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22%의 침투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로직에 따르면 우리가 2033년 시기에 도달을 하면은 로봇의 연간 구독 가격이 글로벌 1인당 GDP를 추월하면서 로봇이 인간의 능력치를 뛰어넘고 대체할 수 있는 ASI로 본격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요. 예. 관련된 프로젝션 전망 이런 거 지금 설명드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그래프의 어떤 그 컨버트 결국 이 1인당 GDP하고 로봇의 연간 구독 밸류 이 부분이 이제 스위치하는 부분에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한 30년에서 35년 사이 이제 수준을 ASI 시기로 보는데 일단 맥점은 33년으로 제가 해놨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시기가 도래를 하면 우리 이제 노동 가치에 대한 그러네요. 어떤 밸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도 그러네.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회자가 되고 디베이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거잖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써서 생산량을 만드는 것보다 로봇 하나를 구독해서 생산을 만드는 게 2033년도 이후부터는 훨씬 더 이득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기재로 잡아놓은 거는 단순 휴머노이드 마켓만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AGI 기준에서의 단순 노동만을 의미하고 그러네요. 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로봇 기준 피지컬하게 이제 우리 어떤 일상 업무를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여기서 뭐 자산 관리라든가 헬스케어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들의 어떤 과외 어떤 학습까지 토탈리 모든 밸류 체인을 아울 수 있는 그런 로봇의 아키텍처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제가 40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로봇의 연간 구독 밸류로 잡아놓은 게 대략 한 2만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월간 베이스로 예산화시켜서 나눠보면 한 2천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높게 잡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한 300만 원 정도. 예, 3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솔직히 그 정도의 밸류를 주는데 월에 300만 원이다 하면 상당히 싼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솔직히 더 높은 밸류를 주면 예. 이 예산의 버짓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예산이 올라가면은 그걸 쓸 수 있는 유저의 대상 침투율은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자산 가치를 많이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이 하나 더 예를 들어 증가한다면 못 쓰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더 뛰어난 ASI 기자의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 가치가 저감될 수 있는 것들을 프로텍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오면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로봇을 일시켜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렇죠. 근데 그 로봇을 굴릴 수 있는 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뭐 테슬라 말씀도 좀 하셨는데 네네네. 솔직히 이제 선도 업체의 밸류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기계적으로 여기서 토탈 마켓에서 선도 업체 점유율을 이제 30%로 가정을 했고 네. 관련 매출을 약 9.9조 달러로 추산을 했고요. 9.9조 달러. 네, 아무래도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있다 보니까 관련 OPM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 20%를 산정을 했고 예. 한계법인세율 25%로 가정해서 해당 시점에 선도업체 이익을 산정해 봤을 때 약 네. 1.5조 달러. 요게 아마 했고. 선도업체가 뭐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겠죠.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지금 백본의 모델 입장에서는 오픈 AI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걸로 그럴 시장을 수도 또 보고 있겠네요. 있고 예. 또 구글이라든가 메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쪽에 XAI 이런 것들이 메인 경쟁자 지위로서 치열하게 좀 대립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예.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순이익에 우리가 포텐셜리 줄 수 있는 퍼 30배 연간에 10%를 적용한 예. 올해 기준의 현재 가치로 약 10조 달러를 보고 있는데 그럼 음. 대략 뭐 지금 뭐 테슬라도 뭐 옵티머스 뭐 자율주행 한 1 트리언 달러 정도씩 뭐 현지 마켓에서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맥스로. 그러네요. 예. 그럼 그 정도의 밸류는 뭐 나름 설명이 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절대적인 수준을 우리가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로지컬하게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필요하죠. 예. 다가오는 시기에 어느 정도 조금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데서 좀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로봇 주식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행복행복님이 올려주셨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모빌리티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예. 솔직히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국내 쪽은 이제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로보택시라든가 어떤 뭐 승차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내도 FSD가 워킹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할 거고 그럼요. 그러면 그때 누가 위너가 될 수 있을 거냐 결국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 브랜드형 플랫폼 업체 그리고 그 업체하고 제외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이제 합종 연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밸류가 기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재 브랜드형 모빌리티에서 선두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관련 가맹택시 드라이버 쪽으로 수렴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택시 유닛당 라이선스 피는 향후 레벨업 될 걸로 조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왜냐하면 지금 국내 정부가 공급과잉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택시 감차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18년부터 총 택시 면허 대수가 지속적으로 좀 우양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 감소세는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결국 미래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 솔루션이 워킹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이런 것들이 개화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제가 앞단에서 또 로봇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ASI 백본이 탑재된 플랫폼 그리고 이제 교통관제 시스템 우리가 보면은 결국 어떤 도로상의 모든 변수들을 솔루션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정부 쪽에서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연계하면은 특정 주행거리 반경에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원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FS 기제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제가 노동 가치를 트랜스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드라이버 분들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FSD 기재가 되면 결국 24시간 워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택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는 본인의 노동 가치도 유지 또는 대체를 하면서 결국 Q에 대한 부분도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당연히 관련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 예. 그러면 기존에 보시면은 결국 플랫폼 업체가 택시 드라이버하고 수익 배분율을 갖고 많이 싸웠잖아요. 네, 디베이트가 그렇죠. 있었지만 예. 앞으로는 그런 이슈가 있을 그러네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Q가 증가하게 되면 관련된 RS율은 유지를 시키면서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Q가 증가함으로써 현재 택시 라이선스 분들이 갖고 있는 이 라이선스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 부분이 자본 가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네, 우리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동일한 기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항상 그 택시 기사분들과 뭐 얼마씩 이렇게 나눠야 되냐 이게 항상 고민이실 텐데 앞으로 이제 로보택시 들어오고 자율주행 택시가 점점 더 많아지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관련된 지금 뭐 프로젝션, 어떤 테이블, 뭐 어떤 브랜드 모빌리티의 어떤 점유율, 그다음에 선두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대 수, 그다음에 관련된 점유율 보시면 과반 수준을 넘어가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 현재 제가 관련 밸류를 올해 기준 현재 가치 한 6.5조 정도로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FSD 기반의 24시간 워킹할 수 있는 AS 기반의 택시 플랫폼 매출 기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잠재력은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부연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앞으로 계속 발휘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 업종 얘기 쭉 하고 마지막으로 종목 얘기하죠. 네. 게임 쪽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되게 직관적인 부분인데 예.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솔직히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들 특히 오픈 AI도 그렇지만은 코덱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AI가 스스로 자율형으로 이제 코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시기 그런 것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전망자료 하나 제가 좀 들고 왔는데 네. 노코드 기준으로 AI 플랫폼 마켓 지금 프로젝션을 보시면은 2024년 기준 53억 달러에서 2030년 기준 388억 달러로 관련 CAGR 그로스 약 39%로 그러네요. 전망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네. 이 부분을 전체 노코드 개발 플랫폼 마켓 사이즈 대비로 나눠본 결국 AI 플랫폼의 시장 침투율 프로젝션 비율을 보시면은 24년 약 19%에서 30년 기준 34%까지 올라가는 거를 관련 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속도라면 솔직히 AI 쪽의 이 코딩 쪽의 시장 침투율은 솔직히 30년 가면 과반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 향후 게임 업계의 판도도 기존 이제 로우 미들 개발 에셋을 담당하시는 게임 개발자들의 대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아까 제가 로봇 말씀드리면서 결국 2033년 정도 가면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 그 사이에서 결국 인간의 부가가치하고 로봇의 어떤 정말로 어떤 솔루션 기반의 ASA 기반의 어떤 밸류가 충돌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게임 쪽에서도 분명히 내포되고 있다라고 적시를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글로벌 게임사들이 약간 리스크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들이 과거에는 솔직히 많은 헤드 카운트, 예. 그리고 관련된 어떤 자본력 이런 걸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캐펙스, 인베스트먼트 이런 걸 헤드 투자를 카운트가 뭐예요? 인력이죠. 결국. 많은 인력을 중심으로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 신작에 그게 대한 힘이었는데 앞으로는 인력이 힘이 아닌 거니까. 그렇죠. 막대한 AI 솔루션이 백본에서 이런 어떤 정말로 뛰어난 창의적인 어떤 디렉터들 그리고 인디 게임사들 소규모 팀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글로벌 게임사에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한 분들이 앞으로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 직접 본인들이 게임 회사를 그러네요. 차려서 그 AI 돌리면 되네요. 정말 좋은 게임, 정말 차세대 게임. 우리가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했지만 거기서 이제 레디 플레이 원 같이 정말 AR, VR을 결합해가지고 정말 차세대 콘솔의 어떤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게임 개발이 요새 또 언리얼 엔진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동화도 잘 되고 이런 AI 쪽의 코딩 쪽에 대한 부분이 자율화돼가지고 또 열리고 또 AS 기자가 되면서 완벽한 서포팅 기능이 되면은 과거 인디 게임사의 단순 엑시트 기능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쪽에 특화되면서 그들이 결국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경쟁 강도는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게임 회사가 유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차세대 게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인력을 되게 심리스하게 효율적으로
최소한 유지 또는 감소시키면서 이러한 거에 대한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에 투자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예. 되게 기초적인 변화다. 너무 나이브하게 무조건 인력을 많고 파이프라인을 많이 심어가지고 히트레이쇼 기반의 럼썸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단순히 판단하는 거는 이젠 바뀌어야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얘기하시는 핵심은 그거네요.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사람을 안 써도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그거 갖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내 뭐 일자리 어떻게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로봇을 굴리시면 되고 그렇죠. 자율주행 차를 굴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백본이나 솔루션 기재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맞아요. 유연하게 하면서 예. 관련 주식도 그런 식으로 좀 조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뭐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관련 주식들에 투자해서 그때까지 돈을 모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일 쉬운 건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증권 방송을 보고 또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핵심인데 네, 카카오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예, 제가 카카오를 계속 상반기부터 추천을 드려왔었고 예. 현재 인터넷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카카오 SOTP 기준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네. 현재 목표 주가는 7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7만 원.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맞아요. 51,2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여전히 AI 중심의 포텐셜은 이제 발현이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발현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겠다는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예. 추가적인 포인트는 결국 동사가 올해 오픈 AI하고 공동 출시할 프로덕트, 결국 자율형 에이전트로 조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통내 주요 서비스 그리고 이제 버티컬 에어리어 쪽에 있는 모빌리티 페이 이런 것들을 결합한 포괄적인 서비스로 워킹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동사가 현재 3탭에 목표하는 능동형, 자율형 피드형 서비스 이런 부분도 AI 기반의 능동형 피드 컨텐츠로 진화 그리고 준비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동사하고 오픈AI가 간결합해서 보여줄 자율형 에이전트 커버리지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기존 통내 그다음에 이제 버티컬 서비스에 이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그멘트에서 중소 입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서드 파티 파트너하고의 제휴까지를 좀 염두할 걸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더 커머스 시장에 좀 국한을 한다면은 네. 기존 쿠팡과 네이버에 밀려서 후순위에 위치 중인 이커머스 사업자 연계를 통해서 자율형 커머스 시장 진출 그리고 관련 풀필먼트, 결제 사업 등을 포괄한 제휴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의 적정 가치가 왜 7만 원까지 형성이 됐는지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강점 그리고 앞으로 커머스 시장에서 또 돋보일 그런 가능성 그리고 또 뭐 해외 서드 파티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오픈 AI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셔서 요 목표가를 좀 산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서드 파티 쪽은 이제 국내 수많은 약간 원티어 그다음에 이제 세컨드 이외에 조금 다양하게 이 아웃라이더 그 좀 퍼져 있는 다양한 이제 국내 사업자들, 메이저 사업자들하고의 어떤 제휴, 네. 비단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게 뭐 배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업 쪽에서는 NC소프트, 저 최근에 사실 잊고 살았는데 NC소프트를 최근에 보니까 주가 반등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되나요?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네. 게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죠. 예. 하지만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포인트는 일단 아이온2에 있고요. 아이온2의 이제 게임성에 대한 경쟁력, 두 번째는 MMORPG에 대한 현재 주요 게임사의 경쟁 강도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옅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2가 출시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더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MMORPG에 대한 글로벌리 대기 수요가 충분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결론적으로 현재 글로벌리 MMO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정말 좋은 게임들이 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이 뭐 개발자 영상이 나오든 아니면 인게임 트레일러
관련된 영상이 나올 때마다 유저들의 반향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아이온2의 게임성만 놓고 본다면 일단 PC 중심의 빌드다 보니까 이 모바일 플레이 과정에서 고퀄리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주요 기술인 나나이트 루멘 같은 기술이 충분히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도 기존 대비 좀 분리가 되면서 지금 PVP라든가 PVE 플레이에 대한 유저 선택을 좀 늘려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천족과 마조 기준의 이제 RBR 기준의 진영전 추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플레이 다양성을 좀 높인 부분인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의 볼륨이라든가 어떤 균형을 좀 잘 맞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경쟁, 그다음에 협동, 소속 이런 불가분의 컨텐츠를 모두 다 갖추다 보니까 어떤 게임 내에서 어떤 수급과 공급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의 작동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원작 대비 뭐 36배 넓은 필드 기반의 오픈월드를 탐험할 수 있는 재미라든가 높은 자유도의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이에 연동한 뭐 외변성의 경제 활동을 향후 게임 출시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던전도 200여 개 정도가 사측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인, 4인, 8인 던전 중으로 세분화시키고 유저의 선택지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네. 네, BM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합리적인 절충을 가져갈 걸로 보는데, NC소프트도 향후에는 이제 콘솔 기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회사로의 도약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리니지 라이크 BM을 다시 작동할 개연성은 상당히 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이온2의 경우에는 BM의 경우에도 날개의 경우에는 이제 쿨타임 같은 부분을 적용을 함으로써 오픈월드를 날아다닐 때 특정 시간이 지나면 날아다닐 수 없게 기제를 만들어 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날고 싶을 때 관련 재화를 구입하는 부분은 솔직히 유저의 선택에 기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 투 윈으로 작동할 부분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신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스택하고 연동된 부분이 아니라 스택과 분절된 단순 외형 중심의 변신 추가,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글로벌 유저들한테 소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게임처럼 AR PPU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수천만 유저 대상의 AU 베이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그냥 뭐 린저씬들만 보고 갔던 NC소프트였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달라지는 모습을 아이온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까 경쟁작도 얘기하셨는데 뭐 로스트아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조금 그 경쟁이 안 되나요? 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로스트아크의 PC방 분기별 사용 시간인데, 로스트아크 원래 붐업을 하기 직전이 21년 1Q 정도였어요. 예. 관련 시간에서 이제 레벨업을 하다가 다시 보시면 올해 2분기 기준은 거의 다 돌아왔죠. 이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PC 쪽에서 로스트아크가 거의 메인 이제 MMORPG의 이제 뭐 라인업인데, 네. 이 게임이 최근에 골드 가치가 이제 많이 저감이 됐고 주요 게임 내 에셋들의 감가 이슈가 조금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시스템의 이슈 등으로 국내 유저 트래픽이 21년 연초 수준으로 이제 회귀한 점, 이런 것들을 제가 복귀해 드리는 거고요. 예. MMORPG 경우에는 경제 시스템 관점에서 급격한 감가를 유발하면서 자산 가치 보존을 저해하는 행위는 게임 신뢰도와 매출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주요 제야 기재인 골드를 유저가 게임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한 거는 이 마치 현실 세계에서 화폐 공급을 일반 대중에게 부여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이슈였다라는 점을 이제 짚고 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군단장 레이드 중심의 컨텐츠이다 보니까 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성장 부담, 그리고 유저 피로도를 좀 증가시켰고요. 아까 제가 아이온2를 말씀드렸지만 아이온2는 PVP, PVE, RBR 같은 다양한 컨텐츠가 균형 있게 잡히기 때문에 결국 게임의 어떤 사용의 수요 측면에서도 결국 PVP 경우에 상대가 강해지면 내가 따라서 또 강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자율적인 플렉서블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링이 존재하는 단순 PVE 게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임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근데 이 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 RPG가
지금 이 어떤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케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미흡하군요. 매출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월 누적 매출에 사용시간 트래픽을 연동한 멀티플 5.4배를 적용을 해봤을 때 연한상 국내 매출이 이미 작년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부정적이지 않겠냐. 물론 향후에 모바일 신작을 출시해서 PC BM에 대한 좀 저감 여지가 존재하지만은 전체적인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어떤 차트를 통해서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의 대기 수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올려보면은 예. 지금 보시면은 스마일게이트 RPG가 재무적으로 가장 빛을 발했던 시기가 22년이었습니다. 예. 관련 그로스 매출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1조가 넘어서는 약 1.2조의 그러네요.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MMORPG에 대한 어떤 유저의 잠재력, 관련된 재무적인 잠재력은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도 22년 2월 달에 로스타크가 글로벌 스팀에서 런칭했을 때 PCU를 보시면 130만 PCU가 넘었고요. 당시 글로벌 액티브 유저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넓은 유저를 모수를 기반으로 유저들의 MMORPG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는데 결국 이런 트래픽이 거의 다 지금 바닥으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좋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결국 없다 보니까 솔직히 스론 앤 리버티도 게임 성층에서 솔직히 결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게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런칭 직후에 30만 이상의 PCU를 기록했다는 거는 네. 결국 이런 MMORPG를 하고 싶은 유저의 대기 수는 상당히 충분하다. 이게 마치 주식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지금 게임성, 그다음에 경쟁 강도, 대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관점에서 MMORPG가 주식 관점에서는 빈집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어요. 예. 제대로 된 게임이 들어오면 그러네요. 폭발적으로 워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할 만한 게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NC소프트의 아이온 2가 그 자리를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NC소프트의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맞습니다.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보시면 TP 산정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타겟 PER 20배와 연간 환율 10%를 적용한 목표 주가 33만 원 33만 원. 제시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8만 원 근처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33만 원까지 충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AI 시대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볼만한 종목 카카오와 NC소프트 정리해봤습니다.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